지금 앞쪽 발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그 뒤가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세론을 업었을 때,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때 네.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호남 지역은 그렇게 해왔지만 이낙연 대표는 골고루 다 지지를 이렇게 받는다. 일종의 네. 대세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그게 갑자기 인터뷰에서 언급이 인용이 되면서 이게 호남 차별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제가 볼 때 호남 차별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그걸 위해서 발언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팩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정치에 이런 문제가 뛰어들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최근에 이제 적통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으로 탄핵에 오히려 더 동의했던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적통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아마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적통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반대에 서 있던 네.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호남과 지지층 내부에서는 조금 아마 동요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역공을 취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사실은 좀 트집 잡았다고 해야 되나요? 빌미 삼아서 네. 지금 호남 차별론을 다시 얘기해서 호남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지지층들을 좀 자극하는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본 뜻과 상관없이 정치 영역으로 가면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공격의 소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조금 임계점이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적통 논쟁도 뭐 이른바 핏줄을 따지는 거냐 뭐 이렇게 지금 중도층에서 좀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호남 지역주의 문제까지 거론되기 시작하면 이 싸움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나가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뭐 원팀이다 아니다 이렇게까지 뭐 나가기는 뭐하지만 더 싸움이 감정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진짜 캠프 쪽에서는 네. 다시 되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 당 선관위나 아니면 네. 송영길 대표도 더 이상 선 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캠프 측에서는 서로가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거칠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요. 야권에서도 이번 지역주의 관련 발언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의 입장에서는 기회는 이때다. 더 싸워라. 그러면서 지금 부채질을 하는 네. 거죠. 이준석 대표가 한 말 했죠. 천박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백제 불가론? 이건 퇴행적이야. 이런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엔 형수 쌍욕에 무상 연애에 지역 갈등까지 이거 정말 야권이 힘들이지도 않고 정권 교체 이룰 것 같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거 문맥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지역 폄하 발언이라든지 뭐 호남 차별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이낙연 대표가 한 건 잡았다. 이거 가지고 이재명 지사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데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런 모습을 보여지면은 네. 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이러한 우리 논리가 있었죠.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호남당의 영남 출신 인사가 나가야 이길 수가 있어. 그래야 표의 확장력이 있어. 이러한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좀 잘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논쟁을 보면서 야, 정치권은 역시 실수 안 하는 쪽이 결국에 가서는 이기겠구나. 너무 의욕이 과다해서 좀 과잉 대응하거나 과잉 발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꼬투리 잡혀요. 앞으로 많은 후보들이 득점하려고 하지 말고 실점을 줄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지금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많은 것도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또 이재명 후보 측도 참지 않고요. 상당히 큰 잡음이 나고 있는 중이고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같은 민주당 내에서 지역주의를 거론하고 있는 모습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당 대표 나섰고요. 오늘 선관위원장이 아예 긴급 수집을 했습니다. 캠프들을 불러서 경쟁의 금도 지켜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달라질까요, 교수님?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극의 시작은 뭐냐? 여론조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계속 발표했던 여론조사가 뭐냐? 네. 이재명이 나가도 윤석열을 이길 수 있어. 이낙연이 나가도 윤석열을 이길 수 있어. 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된 거예요. 여태까지 본인의 지지율이 높아져도 본선 경쟁력, 양자 대결에서 자꾸 지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확장력이 없었는데 야, 이제는 내가 나가도 이길 수 있어. 내가 적통 세력이야.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줘. 라는 선거 캠페인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감정적인 싸움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것은 송영길 대표일 것 같아요. 어쨌든 경선 관리를 잘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적통 논쟁에 이어서 호남 지역 감정 문제까지 논쟁이 된다면 한 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지지층이 분화가 돼요. 이재명 지사가 되든 이낙연 대표가 되든 서로 되지 않은 후보 쪽에서는 흔쾌하게 선출된 후보를 밀지 못하는 감정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다면은 대선 가도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송영길 대표 말씀 잘 하셨죠. 이재명, 이낙연 지역주의 논란 매우 유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건데 결국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저는 논쟁이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민주당 후보만 되기만 하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사생결단의 여러 가지 움직임과 싸움이 계속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싸움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이 같은 논쟁의 배경에는 지지율 추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저쪽 국민의힘 쪽은 아닙니다만 야권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 1위 주자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횡보, 아울러 이런 가운데 이낙연 후보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도 있을 겁니다. 아울러 쫓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다급할 거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들어 상승세이기도 하죠. 상당히 민주당이 고무된 것도 맞고요.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금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경선이 5주 미뤄진 가운데 TV 토론을 상당히 좀 많이 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 첫 TV 토론이 내일 모레인데 일단 후보들이 자제할까요? 계속 신경전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움하고 경쟁하고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대선 공간에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발언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대로 공격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거친 공격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왜 임계점을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상대의 말을 비틀거나 아니면 상대가 하지 않았던 거를 만든다거나 억지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 싸움으로 격화할 만한 요소들을 자꾸 제공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완전히 감정이 격화돼서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보기 싫은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후보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지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맨 처음에 논란이 나왔던 것처럼 뭐 누구 안 된다. 나는 그 하다못해 민주당 내 후보가 보기 싫어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거나 야권의 후보를 찍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지지층이 분열되는 현상으로 나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싸움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걸 꼬투리 잡아서 거기에 정치 공학적인 어떤 전략을 심어서 상대방을 막 먹칠하려고 한다거나 네. 이런 움직임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요구를 계속 당대표나 쪽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가지 말고 정책 대결로 정말 TV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보이고 사람이 눈에 보여야 포지티브하게 지지층을 넓혀 나갈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고정되어 있는 자기 지지층 안에서 지지층 가지고 갈라먹게 하려고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뭔가 토론하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중도층이 뭔가 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싸움으로 계속 가게 되면 네.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TV 토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싸움했던 거 그건 조금 접어두고 후보들 간에 좀 자신이 어떻게 더 돋보일 것인지를 경쟁하는 이런 방식으로 경쟁을 해야 지금 지지율 가지고 서로 나눠먹게 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을 확장할 수 네. 있을 거다. 그러니까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면 한 60분 TV 토론 하잖아요. 55분 동안 정책 대결 하더라도 나머지 5분 이러한 논쟁 벌어지면 네. 언론에서는 이러한 논쟁만 계속 확대해가지고 보도할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저 사람들은 정책 대결은 안 하고 왜 싸움박질만 해?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 대결 좀 재미가 없어서 TV 토론 할 때는 네. 그렇게 큰 주목을 얻기가 어렵다. 아마 분명히 28일 날 토론회 때 이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얘기만 부각돼서 보도될 거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저희 언론 보도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가 TV 토론에서 거론됐을 때 양 후보가 또 어떻게 답변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면서 과연 이 얘기가 호남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심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모두 지금 호남, 광주를 연달아 방문을 했었는데 호남 민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평론가님?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사실 네. 호남 지역 분들은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네. 보여왔어요.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던 과거의 역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의가 사실은 지역주의의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특히 선거 공간에서 지역주의에 많은 피해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돼 있는 발언, 뭐 부산 정권 발언하고 난 다음에 호남에서 마음 안 주다가 마지막에 가서 사실 문재인 지금 대통령한테 마음을 주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받아들일 때 사실은 저는 그 정도까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적통 논쟁에 있어서 호남 지역 정서를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좀 자극한 측면이 전 대표가 자극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서 네. 좀 실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 논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회할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분들 사이에서는 계속 아마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경북 출신이잖아요. 안동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지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네. 그러면 과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권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얘기들이 오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서가 좀 자극이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뭐 호남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실점한 게 있고 이번에 득점을 했다고 하면 그냥 비기는 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이런 감정들을 더 자극하면 네. 제가 볼 때 호남에서는 민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극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 한 번 득점으로는 성공할 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만약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TV 토론에서 그걸 물고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걸 만약에 더 적극적으로 제기한 후보한테 훨씬 큰 마이너스 점수가 갈 것이다. 그건 후보가 문제 제기할 때 토론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유권자들의 의식, 시민 의식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양 후보와 캠프 진영이 분명히 좀 유념을 할 대목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것도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 본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논란. 맨 처음에는 영남 역차별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백제 발언을 둘러싸서 지금 지역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문 적통 그리고 얼마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을 두고 또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후보들 사이에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 앞으로 좀 여론조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지도자 까민 분들이 이러한 논쟁을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것을 친문 지지 세력, 호남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이러한 여론조사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뭐 일각에서는 뭐 정세균, 김두관 뭐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수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좀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같은 분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여당 족보 논쟁하고 적통 타령하고 결국에는 왕위 계승, 서열 이런 거 지금 논쟁하는 거야? 라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힘들게 하는 후보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노, 친문 경쟁은 대통령의 마음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구애의 몸짓이라고 보여지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누구의 손을 들어주거나 누구에게 나는 조금 더 관심이 있어 라고 뉘앙스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는 계속 그러는 거죠. 아유, 우리는 입장이 네. 없다. 선긋기 할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여권에는 지금 안 좋은 일들이다라고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당대표하고 선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역할이. 확실하게 레드카드를 줘야 된다. 퇴장시켜요? 퇴장은 아니고 저 옐로우 카드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고를 확실하게 보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송영길 대표가 사실 특정 캠프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좀 있어 왔잖아요. 과거 발언이. 그러니까 발언을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인계적인 인물을 넘어섰다고 보이는 발언이 나올 때는 어떤 캠프든 네. 다 입 닫아라. 이렇게 확실하게 조용하게 시키는 이런 좀 카리스마나 아니면 리더십이 좀 발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 말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때는 공개적으로 비판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경선 관리, 경선 열기는 더 뜨거워질 거거든요. 후보 간에 캠프 간에 유불리가 계속 갈릴 거란 말이에요. 갈릴 때 당대표가 한 번쯤 정리해 준다고 할 때 네. 정리를 하려고 시도하는데 정리가 안 되면 그건 진짜 선거 중립적으로 관리 못 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거든요. 앞서 나왔던 것처럼 지지자들이 진짜 완전히 네. 등 돌리는 일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에 나왔을 때 정말 이건 진흙탕 싸움이라고 판단할 때는 확실하게 경고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눈살을 찌푸리는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다 잡아 나갈지 이 부분도 저희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금자는 모레 열리는 TV 토론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